자, 이제 우리가 여정의 끝이 좀 보입니다. 여정의 끝이 조금 보여요. 오늘 하고 수요일 하면은 파동이 끝나요. 알겠죠? 오늘 하고 수요일 하면 파동이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이제 맨 뒷단은 양자역학 하면 되고, 양자론을 한번 하면 되고, 그러면 전체 메인 단원이 끝나요. 예상대로라면. 그러면은 수요일하고 금요일이 남는데, 수요일에 선생님이 앞에서 제껴 먹었던 연력학을 데리고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에너지 끝나고 상대론으로 넘어갈 때 사이에 한 단원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수요일에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금요일까지 하면 시나리오가 딱 끝날 것 같아요. 문제를 선생님이 많이 못 풀어주다 보니까 진도가 맞아진 거예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원래 거의 1시간 반 정도는 대부분 학생들이 문제 때문에 질문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유독 질문이 없죠? 맞죠? 지난 시간에 문제 질문해. 근데 이제 풀어오는 학생들은 다 풀어갖고 채점해갖고 오고, 그닥 궁금한 게 많이 없으신가 봐. 그래서 질문을 안 받다 보니까 앞에 평상시보다 한 40분 정도 진도로 항상 더 나가다 보니까 진도가 굉장히 좀 땡겨진 케이스야. 자, 우리 제일 처음에 역학. 우리 뭐뭐뭐뭐 지나왔는지만 잠깐 볼 거예요. 역학 뭐뭐뭐 지나왔어요. F는 MA 지나왔어. 그 다음 I는 델타 P 지나왔고, 그 다음 W는 델타 E 지나왔죠. 여기 지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역학 끝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갔어? 어디로 갔니? 상대론으로 들어갔죠. 자, 상대론으로 들어가서 뭐 배웠어? T는 감마 T0, L은 감마분의 1 L0. 맞죠? 그 다음 상대론 끝난 다음에 뭐 들어갔어? 전기. 자, 전기로 들어갔더니 뭐 배웠어? 4, 2, 5, 그 배웠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이오드의 성질을 설명하기 위한 부수기제일 뿐이에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다이오드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자, 요거 끝난 다음에 이제 자기 배웠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장의 방향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자기장의 방향은 뭘로 판단합니까?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으로 판단하고, 나침반의 앵글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자기장의 세기 뭘로 판단합니까? 자기력선의 촘촘함. 그걸 이제부터 밀도라고 하시면 돼요. 자기력선의 밀도로 판단합니다. 근데 그 자기력선의 밀도를 우리가 수식으로 쓰면 어떻게 표현하죠? 뭐분의 뭐? S분의 파이라고 표현합니다. S가 뭐예요? 면적이에요, 면적.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운 게, 그래서 전류가 만든 자기장이에요. 전류가 만든 자기장은 총 몇 가지 케이스로 나눈다? 3가지 케이스로 나눈다. 방향은 모두 오른손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죠? 자, 세기는 직선 전류 같은 경우에는 K 곱하기 R분의 I. 졸려? 졸린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단일 고리 같은 경우는 몇 파이? 아니, 뭐라는 거예요? 몇 K? 파이 K. 파인배 붙여서 R분의 I.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는 2파이 K NI. N 무슨 의미? 1m당 가문수. 자, 이렇게 해서 3가지 케이스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메인 내용이죠. 유도 전류를 구하자. 유도 전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메 법칙으로 어떻게 구하자? R분의
V, 그러니까 유도 전압을 유도하자. 전류를 유도하고 싶다면 전압이나 제대로 유도하자. 요 관계, 전류와 전압의 요 관계를 우리가 무슨 법칙? 무슨 법칙? 옴의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때 요 V, 유도, 요거, 전압을 유도하는 과정을 우리는 무슨 과정이라 그랬고, 이런, 패러데이라 그랬어요. 패러데이 법칙이라 그랬고, 패러데이 법칙으로 요 V 유도 값을 다시 한번 쓰면, N 곱하기, 뭐분의 뭐?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고 쓰는데, 요 파이 값 자체를 이렇게 바꿔서 쓸 거기 때문에, R분의 1에 N에 델타 T분의 델타 B라고 쓰고 S를 빼주자. 라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좀 몇 가지 문제를 풀어서 궁금증이 좀 있었다면, 델타 T분의 B를 빼고 S를 집어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이 캐치하지 못했다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완벽하게 상황을 꿰뚫고 있어서 이 상황으로 맞춰서 풀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충 풀어서 맞췄을 수도 있고. 자, 요만큼 전기자기까지, 전자기압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우리가 이제 어디로 들어와 있냐면 파동학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끝이 보이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파동학으로 들어왔을 때 가장 메인의 선생님의 첫 번째 질문은 어떤 거냐면, 자, 파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부터 접근을 해야 돼요. 파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라고 물어보면 무엇이 퍼져나가는 현상이다?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그랬어요. 자, 진동이 퍼져나가는 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개념이 접근이 돼야죠. 자, 진동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되죠? 진동이란 무엇이냐?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걸 진동이라고 한다라. 그러면 그 같은 행동을 최초에 어떤 걸 투자해서 만드는 거라고요? 뭘 집어넣어야 진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에너지를 넣어야 돼, 에너지를. 그죠? 누군가가 에너지를 넣어야 진동이라는 현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은 이 진동은 파동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거는 결국은 이 진동 자체가 우리가 에너지라는 현상을 뜻한다라고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에너지가 퍼진다라는 현상인데, 이 퍼지는 거는 우리가 능동적인 에너지의 퍼짐이요, 수동적인 에너지의 퍼짐이요? 수동적으로 에너지가 퍼지는 거더라. 그러면 수동적이라는 것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뭔가가 되어진다는 것인데, 에너지를 퍼뜨려주는 그 물질이 뭐더라? 매질이더라. 그걸 매질이라고 하더라. 요 매질이라는 놈이 에너지를 퍼뜨려주는 애기 때문에 매질이 물체란다. 에너지에 퍼지는 무엇을 결정한다? 속도를 결정한다. 이게 너무 핵심이야. 이게 너무 핵심이라고 그래. 자, 그 다음에 요 진동을 기르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겠지만, 자, 요 진동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몇 회 떨었느냐, 1초 줄 테니까 몇 회 진동하느냐, 1초 주면 몇 회 진동하느냐, 이걸 뭐라 그랬죠? 그거를 진동수라고 해요. 진동수. 1초 줄 테니까 몇 회 진동하느냐. 그래서 F라고 주로 사용을 하는 거죠. 1초 줄 테니까 몇 회 진동하느냐. 자, 요거랑 좀 비슷한 말이 있어요. 한 번 진동해봐라. 몇 초 걸리는지 두고 보자. 이거. 한 번 진동하면 몇 초 걸리느냐. 그걸 뭐라 그러죠? 주기라고도 하죠. 근데 말 뜻이 거꾸로 해요. 그래서 주기랑 진동수는 무슨 관계임을 알아달라? 역수 관계임을 알아달라.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좀 중요한 거 마지막 거. 요거 마지막에 요거 설명하느라고 좀 오래 걸렸는데, 파장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었어요. 그죠? 파장. 자, 요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호를 뭐라고 썼더라?
람다라는 기호를 썼더라. 람다라는 기호를 썼고, 말 뜻은 매질이 한 번 진동할 때 에너지가 얼마나 가느냐야. 매질이 한 번 진동할 때 에너지는 몇 미터 가니? 매질이 한 번 진동할 때 에너지는 몇 미터 가니? 그 몇 미터를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더라? 마루에서부터 마루까지의 거리, 볼에서부터 까지의 거리를 대략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그 길이가 파장의 결과값인데, 여기서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위상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사실은. 지난 시간에. 자, 위상이라는 개념이 선생님은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하게 좀 다뤘던 것 같은데, 위상이라고 하는 건 반복되는 현상에 대해서 위치를 설정해주는 말이에요. 라고 우리가 통일을 했었죠. 그래서 0, 2분의 1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런 식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하나의 주기의 형태 모양의 위치를 정해주는 거고, 그 위상이라는 말의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 모두가 계속 반복되는 꿀렁꿀렁하는 모양에서 모두가 동일한 이미지를 상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기준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요거 언제 굉장히 중요해질 거냐? 수요일에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재수 없으면 오늘 마지막에도 할 수도 있는데, 내 생각에는 요거는 위상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꼭 머릿속에 디자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다 보면 또 이해는 가니까 일단은 못 배우신 분들은 수요일에 한번 꼼꼼하게 다시 한번 다뤄보면 충분히 이해 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한 파장의 위상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 뭐라고 대답하면 되죠? 2파이라고 하면 되죠. 한 파장 동안의 위상은 총 0에서부터 2파이 길이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 그런 느낌. 그럼 반파장은 위상이 얼마죠? 파이. 그렇게 하면 되죠. 오늘 뭐 약간 좀 작정하고 왔어? 대답을 이렇게 잘해줘. 야, 프레시 하기 시작하자고! 우리 파동부터 세 시작하기로 했잖아. 마지막이라니까. 응? 마지막이라니까. 친구를 같이 옆에 데려다 놓고선 같이 공부를 해야지. 저 뒤에 박아놓고선 니 혼자 그러면 어떡해. 응? 같이 공부해야지, 친구랑. 선의의 경쟁 몰라? 자, 그래서 요만큼의 기본 내용. 그래서 요것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공식 하나 딱 만들었잖아요. 관계. 그죠? V는 F 람다. 왜 곱해서 얘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지난 시간에 확인한 거죠? 그죠? 좋아요. 요거 매질이 결정합니다. 요거는 진동이 결정된 장소. 파원에서 결정합니다. 파원. 여기서. 내가 진동 만들면은 어디서 듣든지 다 이 진동은 똑같은 거야. 이 진동 수 자체는. 일치 3번 떨었네? 일치 3번 떨었네? 일치 3번 떨었네. 얘만 결정해주는 애가 없어. 얘만. 그러니까 매질이 똑같으면 요건 상수, 진동 시작되면 얘는 상수. 상황에 따라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만큼 내용. 고생했어요. 요만큼 내용 가지고 질문이 있으면 페이지 번호 불러주시면 질문 딱 받고 시작합시다. 꼭 파동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자, 질문 없으면 10초 후 질문 마감. 이러니까 진도를 빨리 나가지. 이러니까. 넌 약간 아침형 인간이야? 저녁형 인간이야? 저녁형 인간. 눈동자를 봐도 저녁형 인간이야. 너는 아침형 인간? 응. 맨날 달라? 너는 그냥 누가 봐도 야행성이야. 누가 봐도. 그러니까 나도 야행성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래도 조금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쯤, 그러니까 선생님 같았으면
안 나왔어요, 학원을. 오전 10시간이라 그랬어요. 절대. 나였으면. 물론 선생님 뭐 학원 다니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를 어떻게 하냐. 머리가 돌아가니.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어떤 삶의 루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뭐 매번 달라진다 하니 뭘 할 말은 없지만. 선생님은 일단 최소한 배가 고프려면 1시간 있어야 돼요. 잠을 깨고. 1시간 정도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샤워를 하기 전까지는 선생님의 하루는 절대 시작되지 않아요. 샤워하기 전까지. 그래서 무조건 일어나면은 이렇게 뭐 해야겠다 그러면 항상 샤워부터 하고 다 말리고 해야 이제 정신이 돌아와서 그때부터 뭔가를 하지. 절대 막 못해. 여러분들은 이게 자랑스럽다는 얘기야.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여기 와서 자더라도 하다못해 여기 와서 자더라도 아침에 그 용기를 내서 발걸음을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지금 나이 때는. 나고 지금 졸고 있는 거 아니죠? 응, 갑시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오늘의 이제 목적은 여기까지는 뭐냐면 파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 파동이라는 현상을 우리가 모두 공통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끔 공통적인 언어와 공통적인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시간이라고 보셨으면 되고, 어려운 작업이 다 끝났으니 이제부터는 파동에 있는 내용을 다루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파동에 있는 내용을 다루면 돼요. 자, 이 파동에 있는 내용은 크게 파동의 특징이라고 해가지고 한 3가지 정도로 축약할 수 있는데요. 자, 파동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할게요. 뭐 잘게 쪼개면은 4가지, 5가지 막 뻗어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대표적으로 크게 한 3가지 정도만 맥락을 좀 잡을게요. 자, 3가지. 자, 파동의 특징 3가지. 첫 번째는요, 바로 파동은 무엇을 할 수 있다? 반사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파동 에너지는 반사라는 걸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파동 에너지는 굴절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바로 간섭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3가지 정도의 특징이 요약이 돼요. 요 중간중간에 조금 기타 잡다구리한 것들도 좀 있어요. 있긴 있는데 크게 3가지 정도로만 요약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교재에서 나와요. 파동은 반사할 수 있어요 라고 중학교 때 나오고, 파동은 굴절할 수 있어요도 중학교 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중학교 때 간섭할 수 있어요는 안 나와요. 알겠죠? 그럼 요게 고등학교 때 튀어나온 거죠. 요게 이제 고등학교 때 짠 해갖고 추가된 내용이고, 중학교로 돌아갔을 때 파동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반사를 해요. 반사를 하는데 왜 반사해요? 안 알려줘요. 알겠죠? 그럼 고등학교 때는 왜 반사해요? 그러면 안 알려줘요. 알겠지? 그럼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외우세요가 정답이에요. 사실은. 고등학교 때는 왜 반사해요? 라고 하면 에너지의 전달 속도가 달라지면 반사해요 라고 외우는 거예요.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거 하나만 외워주자고요. 자, 파동이 반사하는 위치가 어디서 결정되느냐? 막 결정되는 게 아니라 뭐가 달라질 때? 뭐가 달라질 때? 에너지 속도의 변화가 생길 때. 자, 에너지 속도의 변화가 생기면 파동 에너지는 반사라는 행동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근데 그 반사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뭐 많이 반사할 수도 있고 조금 반사할 수도 있지만, 근데 내가 요거를 사이에다 적어놨거든요. 굴절을 하는 이유도 똑같아요. 파동 에너지가 진행하다가 팅 해갖고 반사되는 이유와 굴절해서 뚫고 들어가는 이유, 이 2가지 이유는 모두 에너지 전달 속도에 변화가 생기면 되는 거야. 알겠죠? 요거 하나만 좀 외워주죠. 미안하지만 하나만 우리가 좀 암기해주자. 하나만.
자, 그러면 중학교 때요. 반사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반사의 법칙? 반사의 법칙? 여러분들 언제 반사한다고요? 에너지의 속도, 에너지 전달 속도가 변하면. 근데 요거 다른 말로 바꾸면 에너지 속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매질이 결정하죠. 그러니까 매질이 달라지면이라는 번역을 하면 돼요. 그냥 매질이 바뀌면 튕기거나 굴절하더라. 근데 여러분들 반사하는 이유와 굴절하는 이유가 동일하잖아요. 반사하는 이유와 굴절하는 이유가 동일하니까 이 두 현상은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반사만 할 때가 있는 게 아니라 굴절만 할 때가 있는 게 아니라 반사와 굴절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고. 반사와 굴절은 동시에 일어난다. 그런데 이 반사라고 하는 거는 중학교 때 반사의 법칙이라는 걸 배워요. 반사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배워서 우리가 반사하는 경계면, 즉 매질의 경계면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매질의 경계가 있어요. 매질의 경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선생님이 뭐 물이다, 여기를 뭐 공기다라고 하면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매개체인 매질이 다른 거죠. 그죠? 기가 막히게 이렇게 딱 반반 나눠지긴 힘들지만 그냥 이렇게 예의상 하겠다는 이야기고, 자, 파동 에너지가 뭐 이렇게 꾸물꾸물꾸물꾸물꾸물 이렇게 와요. 뿅. 자, 여기까지 오면은, 자, 여기가 이제 반사의 경계면이 되는 거죠. 반사 또는 굴절의 경계면이 되고, 요 경계면에 임의의 수선을 그는 거예요. 이렇게. 임의의 수직선 하나를 그으세요. 요거는 실제 존재하는 선이 아니죠, 당연히. 임의로 그은 거야. 자, 요거 이름을 무슨 선이라 그래? 매질의 경계면에 그은 임의의 수직선. 법선이라 그러죠, 법선. 이건 중학교 때 가지고 와야 되는 지식이에요. 용어는. 자, 요걸 법선이라 그래요. 법선. 요 법선을 기준으로 에너지가 들어온 각도, 여기를 우리가 무슨 각이라 그런다? 입사각이다라는 이야기를 쓰죠. 입사각이다. 자, 근데 반사의 법칙이라는 거는 뭐냐? 이 입사각과 똑같이 반사하더라. 언제나. 언제나 이 각도 두 개는 똑같이 반사하더라. 이게 이제 반사의 법칙이에요. 들어온 입사각과 반사각은 언제나 같아요. 입사각과 반사각은 언제나 같아요. 이것이 정반사냐 남반사냐로 중학교 때 이제 적용이 되는데, 자, 정반사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매끈매끈한 거울에서 주로 정반사가 일어나요. 정반사가. 자, 예를 들어서 거울 표면이 매끈매끈하게 있다. 이런 거는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자연현상이 막 많지는 않죠. 여기가 뭐 이렇게 거울이다, 여기는 뭐 공기다라고 하면 공기고 여기가 유리라고 할게요. 근데 물론 거울이 유리에 반사되는 건 아니죠. 거울이 유리에 반사되는 건 아니고 유리에 반사되는 건 많이 없고, 그 유리 그 깨진 거 본 적 있어요? 거울 우장창 깨면은 그 속에 뒤에 은박지 같은 거 있어요. 은박지까지는 아니고 뭐 이렇게 무슨 물질을 도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은색깔로. 거기서 튕기는 거죠. 거기서 튕기는 건데 뭐 관심 없고, 뭐 여하튼 정반사라고 하면 이게 뭐 바를 정자 썼을 거 아니야, 그지? 에너지가 이렇게 오는 거야. 자, 이렇게 평행광선이 이렇게 오면 여기 에너지가 여기 도착하겠죠? 그럼 여기 법선. 여기 에너지가 도착하겠네? 법선. 에너지 도착하겠네? 법선. 아, 입사각, 입사각, 입사각. 자, 반사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똑같이 반사각, 여기 똑같이 반사, 여기 똑같이 반사. 그러니까 들어온 모든 방향으로 일정하게 다 튕겨서 이렇게 나가면 이걸 정반사라고 하더라. 그냥 그렇다고요. 근데 정반사 말고 무슨 반사가 있어요? 난반사라고 하는 게 있죠. 난잡하다 할 때 난자겠지. 그지? 여기 우당 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내가 막 역동적으로 그리긴 했지만 무슨 물질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똑같이 빛이 오더라도 뿅, 뿅 이렇게 오더라도 뿅 이렇게 요 세 가지 현상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면 여기 부분을 잠시 볼게요. 여기가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이게 이렇게 생겼고요. 에너지가 이렇게 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매질의 경계면을요, 이렇게 여기 부딪히는 부분 있죠. 요거에 접선을 그리는 거예요. 접선. 요거에 접선.
알겠죠? 반사면에 접선을 그리는 것이고, 요 접선에 대한 법선을 그리는 겁니다. 접선에 대한 법선을 그어서 요 각도가 무슨 각도? 무슨 각도? 입사각도. 요거랑 똑같이 반사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요 각도로 튄다는 겁니다. 뿅.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왠지 부딪힐 것 같죠? 여기가 이제 이렇게 파여 있는데, 얘가 이렇게 온단 말이지. 그러면은 여기 부딪히는 지점에 접선을 그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접선을 그어주고, 요 접선에 대한 수선을 그어줘. 법선. 자, 그럼 여기 각도가 입사각이 되면서 반사의 법칙에 의해서 반사각을 그려주면 이렇게 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연소적으로 막 또 부딪혀서 막 이질하고 나가겠네요. 지금 그림 꼬라지가.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들어오는 빛이 어떠냐에 따라서 막 난잡하게 막 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하지만 매 순간 반사의 법칙을 위배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순간 부딪힐 때마다 반사의 법칙이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 잘 알고 계시면 되겠죠. 까진 중학교. 까지가 중학교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고등학교 첫 번째 내용. 요것만 딱 하고 쉽시다. 왜, 할 말 있어? 요것만 딱 집중하면 돼요. 자, 지금까지 다 놓쳐도 됩니다. 왜냐면 너무 쉬우니까. 이런 거는 뭐 책 보고 공부해도 되잖아요. 자, 근데 이제 굴절의 법칙입니다. 굴절의 법칙. 요게 지금 오늘 1교시의 메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굴절의 법칙 1교시의 메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중학교 때는요, 반사라는 걸 하고 굴절이라는 걸 해. 언제 하냐면, 매질이 바뀌면 반사와 굴절을 한단다까지 중학교고, 동시에 반사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반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거야. 그리고 정반사와 난반사가 있는데, 달라 보이지만은 매순간 반사기 때문에 반사의 법칙은 언제나 성립하고 있어. 근데 굴절은 안 알려줄 거야. 굴절의 법칙은 고등학교 때 배워.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오늘 이제 굴절의 법칙이라는 걸 선생님이랑 확인을 하러 갈 건데, 우리가 어제가 아니라 금요일에 파면이라는 개념을 하나 배웠잖아요. 맞죠? 파면이라는 개념을 하나 배워서 다시 한번 파면에 대해서만 정리하고 갈게요. 우리 친구들이 있으니까. 자, 파면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 진행 왜 이렇게 파란색이 자꾸 부러지지? 에너지 진행 방향에 대해서 몇 도로 항상 우리가 그린 걸로 약속했음? 90도로 파면을 항상 그리기로 약속했죠? 맞죠? 파면은. 그러면 근데 파면하고 매 순간 90도의 에너지 진행 방향하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가 나타내는 게 뭐라 그랬죠?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가 나타내는 게 뭐라 그랬어? 이게 파장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평면파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꾸물 이렇게 평면파 에너지가 막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막 선이 막 보인다고. 그러면은 매 순간 수직인 거 에너지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이런 식으로 열심히 잘 진행하고 있구나라는 거 이제 아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잠깐만 여기다 다시 그리자.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대부분 문제에서 이제 상황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냐면, 자, 가볼게요. 요거 듣고 자라. 알았죠? 지금부터 집중 딱 하는 거야. 딱 15분만 딱 집중하자. 자, 여기가 여러분 매질의 경계선이 있어요. 매질의 경계선. 여기가 매질의 경계선. 자, 선생님이 여기를 A 매질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알파 매질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베타 매질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알파 매질이 있고 베타 매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 공기, 물, 기름 막 이질을 하는 거야. 알겠죠? 뭔가 성질이 다른 어떤 두 가지 물질이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에너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알겠죠?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와서 일부는 반사를 할 건데 반사는 알아서 할 거니까 관심 끄고 이제부터 굴절만 보는 거예요. 굴절을 할 때 굴절하니까 직진은 아닐 거잖아요?
맞죠? 적어도 직진은 아닌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면은 직진이야. 맞죠? 이렇게 되면 직진이잖아. 여러분, 내가 이거 편견을 갖지 말라는 취지에서 입사랑 굴절이라는 표현을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굴절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를 따라가면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가서 아래로 가냐, 아래에서 가서 위로 가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으면 이렇게 오면 여기 라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입사 굴절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가고 있구나만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그렸으면 직진인데 지금 직진은 기준선을 그려드리기 위해서고 선생님이 지금 그리는 거 무슨 선이죠? 법선 그려드린 거예요. 지금 그려드린 거. 지금 그려드린 거 법선이고 이 그림을 완벽하게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되니까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 진행 방향이 이제 이따위로 돼 있으니까 에너지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대표적으로 선 하나를 그린 거야. 여기도 이렇게 다 평행광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평행광선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굴절시킬 건데 여러분들이 편한데 아무데나 굴절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매질을 쓰면 이렇게 굴절할 때도 있고요. 어떤 매질을 쓰면 이렇게 굴절할 때도 있어요. 아니 여기서 이렇게 굴절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은 안으로 굴절할까 밖으로 굴절할까? 아무거나 정해줘 우리가. 밖으로 굴절합시다. 자, 그러면 요건 직진인데 이렇게 되면 굴절 안 한 거니까 자, 밖으로 한번 꺾어버릴게요. 자, 이렇게 밖으로 굴절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간다는 거고요.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디가 입사냐 굴절이냐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입사각이면 여기가 무슨 각이 되는 거야? 굴절각이 되는 거죠. 여기가 입사각이었으면 여기가 굴절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평행광선이니까 이제부터 파면을 한번 그릴 거예요. 파면. 이제부터 파면을 그릴 건데 파면은 에너지 진행 방향이 몇 도로 그려야 돼? 몇 도로 그려? 수직으로 그려야 되죠. 그죠? 90도로 그려야 되잖아요. 선생님은 파면을 이렇게 그릴 거라고. 이해 가요? 파면? 이게 지금 파면이야, 파면. 90도. 에너지 진행 방향 몇 도? 90도. 에너지 진행 방향 몇 도? 90도. 에너지 진행 방향에 이렇게 90도로 예쁘게 그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빨간색이 안 보여. 만약에 저게 평면파였다, 물결파였다, 그러면 노란 선이 우리 눈에 보였으면 보였지, 빨간 선은 절대 안 보여. 알겠죠? 우리가 예전에 어제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와이파이 그리면 니네 이렇게 그린다고.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 에너지는 이렇게 퍼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니까. 우리는 파면에 익숙하지 실제로 에너지 진행 방향을 선으로 본 적은 없단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파면이 여기도 이렇게 에너지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데도 있으니까 선생님 여기도 이제 다 이렇게 채워서 그릴게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파면이 존재해요. 파면이 존재하는데 에너지 진행 방향이 꺾였잖아요. 그러면은 에너지 진행 방향이 수직이어야 되니까 파면도 꺾여야 되는 게 정상이죠. 맞죠? 파면도 꺾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만약에 이게 여기 요 밑에 있는 것도 알파였다고 쳐봐요. 요 밑에 있는 것도 알파였으면 굴절할 이유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러면 파면이 이렇게 생기면 돼요. 이게 파면이야, 원래. 굴절 안 했으면. 굴절 안 했으면은 이렇게 직진할 거잖아? 이렇게 직진할 거니까 그 직진에 대해서 매번 수직으로 파면이 그려져 있겠지.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에너지가 굴절을 했으니까 이 베타 부분 매질에 대해서는 이렇게 파면이 그려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에너지 진행 방향이 또 몇 도로 그려야 되는 거야? 90도로 그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90도로 그어야 되는 거잖아. 여기서 90도로. 여기서 꺾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꺾이는 거지. 여기도 다 꺾이는 거야, 이렇게. 괜찮아? 요 그림까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은 포기하세요. 알겠지? 오늘 수업은 이해할 수 없어요. 자, 이 파면의 모양과 에너지 진행 방향의 모양에 대한 저 관계를 가지고 저 이미지를 그려낼 수 없거나 앞으로 그려낼 수 있는 거는 노력의 문제지만
선생님이 그려준 그림이 혹시 이해가 정확하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게 왜 저렇게 그렸지? 왜 꺾였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는 또 집에서. 또 막상 니들이 그려보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림 개판되면서 막 니들 멋대로 상상의 나래로 그린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려야 돼요. 정확하게.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선생님이 요 길이, 여기 삼각형 있잖아요. 여기 삼각형 두 개 보이죠? 그지? 요 삼각형 두 개를 선생님이 여기다가 좀 확대해서 그릴 거예요. 자, 설명 잘 들어. 여러분, 요거는 법선이 아니라 정신이죠? 자, 요 삼각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여기가 법선이야. 법선은 어디에나 있는 거지만,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요 삼각형 어떤 삼각형 그렸는지 알겠어?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 여기가 무슨 각도게? 입사각도는 굴절각이 될 거야. 자, 여기 각도, 그죠? 이렇게 오고 있었으면 입사각이 되는 거고, 이렇게 나가고 있었으면 굴절각이 되는 거지. 자, 여기 입사각인데, 선생님 요거 입사각을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알파 하지 말까? 세타 1 할까요? 세타 1. 자, 그럼 여러분 여기가 세타 1이면 여기가 90도잖아요? 왜 90도지? 아, 지금 나한테 뭐 알려주는 거야? 그 90도의 다른 말이 직각이라고? 왜 90도냐고 물어봤는데 직각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 뭐 여기가 왜 90도인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90도잖아요. 누가 봐도 90도지만 왜 90도인지 앞에 문장을 말로 하면 구술 면접이 되는 거고요. 왜 누가 봐도 90도지만 그거를 글로 쓰면 논술이 되는 거예요. 그냥 90도니까요. 아, 이게 뭐야? 과학하는 거야. 쪽팔리지도 않나? 이런 뭐와 뭐니까 매질의 경계에 대한 법선을 그린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매질의 경계와 법선이 이루는 각은 수직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니지만 매질의 경계면과 법선 사이의 각은 수직이므로 여기는 몇 도가 되겠어요? 90 마이너스 세타 1이 되겠죠? 90 마이너스 세타 1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 90도예요? 왜 90도예요? 에너지 진행 방향과 파면이 이루는 각은 수직이므로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몇 도가 되는 거야? 여기가 세타 1이 되겠네요. 맞죠? 여기까지 놓쳤으면 포기하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의 향후 이틀의 수업은 없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삼각형. 그럼 여러분 여기다 그려야 되잖아요, 지금. 맞죠? 여기다 그려야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여기다 붙일 거야. 아시겠지? 여기 평행이동해서 붙일 거야. 그럼 여러분 봐봐. 얘랑 평행이잖아요. 얘도 평행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가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죠? 파장이죠? 그러니까 요 간격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건 다 같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요 간격도 어떤 거야? 요것도 다 같은 거지. 알겠니? 비율을 보면.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붙여서 이렇게 그릴 거라고. 요 삼각형을 여기다 이렇게 붙여서 그릴 거야. 그림이 만약에 이해가 안 가면 꼭 선생님한테 왜 그런지 물어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여기다가 다시 한 번만 그릴게요. 그럼 여러분 여기 각도가 무슨 각이에요, 지금? 얘가 지금 굴절각이었죠. 그죠? 그럼 여기가 지금 선생님이 굴절각 또는 입사각 여기를 세타 2라고 할 거야. 알겠니? 여기를 세타 2. 여기 몇 도? 여기가 90도. 그럼 여기가 몇 도?
90 마이너스 세타도. 그 여기 몇 도? 90도. 그럼 여기 몇 도? 세타 2.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헷갈리니까 너는 지울게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요 길이가 얼마인지 알겠어? 무엇을 의미할까? 파장! 요 길이죠, 요 길이. 요 길이니까 파장. 자, 여러분 여기를 선생님이 파장 람다 1 이렇게 할게요. 여기를 그냥 된장 1번 매질, 2번 매질이라고 하자. 1번 매질, 2번 매질이라고 할게요. 그냥 여기를 람다 1. 여러분 요 길이는 얼마예요? 요 길이? 여기 얼마? 요건 무슨 의미지? 여기도 파장 2번 매질의 파장. 2번 매질에서 에너지가 전달될 때의 파장값. 1번 매질에서 에너지가 전달될 때의 파장값. 괜찮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이제 공통선이 있죠. 요 위에 삼각형하고 아래 삼각형하고 요 하얀색 공통선이 있잖아요. 요거를 뭐 임의의 x라는 길이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x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자.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직각삼각형 한번 잘 봐봐요. 자, 여기 위에 있는 직각삼각형을 보면 여기가 이제 x라는 길이고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세타 1이면서 여기가 람다 1이란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럼 여러분들 사인 세타가 뭐분의 뭐예요? 사인 세타가 뭐분의 뭐예요? 자, 사인 세타 1은 뭐분의 뭐? x분의 람다 1이 되겠네요. 그지?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요것도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여기가 세타 2고, 여기가 람다 2고, 여기가 x라고 하면, 자, 사인 세타 2는 얼마요? x분의 람다 2죠. x랑 람다랑 이렇게 헷갈리게 생겼죠. 괜찮죠? 여기까지? 그럼 선생님이 요거를 이렇게 해서 위에서 아래 거 나눌게요. 알겠지? 나눠서 쓸 거야. 자, 나눠서 쓸 거야. 나눠서. 자, 나눠서 쓰면 여기 좌변은 뭐분의 뭐가 돼? 사인 세타 2분의 뭐가 돼요? 사인 세타 1이 되는 거죠. 자, 우변끼리 나누면 xx 가정한 거 없어질 거야. 그지? x라고 내 맘대로 가정했는데 요거 이제 없어져. 그럼 뭐분의 뭐? 람다 없어진다고? 람다 2분의 람다 1이 되겠죠. 야, 여기까지 이해 안 갔으면 포기하세요. 알았죠? 여기까지 이해, 선생님 저 놓쳤어요. 포기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의지는 거기까지. 그만큼 중요하니까 내가 지금 잔소리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이 업로드한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잔소리했던 1번 시간을 들으면 앞에 10분 이렇게 여기서 설명했단 말이야. 여기서 대충 듣고 한 번 듣고 다음에 또 들으면은 잘 되겠지라는 생각은 깨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람다는 F분의 V잖아요. 맞지? 근데 F 누가 결정한 거죠? 사원이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에너지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굴절을 했거나 이렇게 와서 이렇게 굴절을 했을 텐데 처음에 이 에너지를 만든 어딘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거기서 진동수는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진동수가 5Hz라고 가정하면 그 5Hz라는 진동수가 와가지고 여기서 굴절한다고 해서 그 5Hz가 바뀌진 않아요. 알았죠? 5Hz는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 람다 2 대신에 뭐분의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F분의 V2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니까 2번 매질의 전달 속도를 쓰는 거야. 이거 매질이 다르니까 속도는 다를 거 아니야. 그죠? 매질이 다르니까 속도는 다르잖아요? 여기 2번 매질의 속도를 V2, 여기를 V1 이렇게 쓸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한번 생각해봐. 이거 쓰지 말고 일단 바로 쓰자.
그러면 람다 2분의 F분의 뭐라고 쓰면 되고? V2. 여기는 F분의 V1. 그러면 FF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분의 뭐? V2분의 V1. 이렇게 되는 거예요. V2분의 V1. 괜찮니? 자,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숨어 있어요. 하나가 더 숨어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 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자, 요거 있잖아. 요 관계식을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이 관계식까지는 됐어요. 그죠? 이 비율까지는 다 정해줬는데 이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이걸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왜 그렇게 좀 갈라지냐면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할 때 써먹는 게 물리1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리1에서는 이거를 계산 용도로 써먹질 않고 의미적인 용도로 써먹거든요. 의미적인 용도로. 그러면 그 의미를 우리가 일단은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자고요. 의미를. 근데 중요한 건 당연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 의미를 분석하는 거예요. 의미. 우리는 물리1에서 이거를 우리가 굴절의 법칙의 공식, 굴절의 법칙이라고 하고 이거를 스넬의 법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의미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느냐. 자, 2번 각도, 2번 파장, 2번 속도, 2번 매질에 대한 모든 정보가 분모에 있죠. 맞죠? 1번 매질에 대한 모든 정보가 분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비례끼리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모양끼리. 그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 사인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그거 알죠? 사인 30도가 몇이에요? 2분의 1.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외우는 건 당연한 거지만 각도가 커지면 사인 값도 커진다. 요건 기억합시다. 단 90도 넘어가면 안 돼요? 90도 안에서만. 근데 굴절을 뭐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맞죠? 어차피 90도 안에서 굴절을 하니까. 그럼 여러분 봐봐. 세타1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뭐가 지금 더 크죠? 세타1, 세타2 중에? 세타2가 더 크죠? 맞죠? 그러면 세타2가 세타1보다 크다는 거는 사인 세타2가 사인 세타1보다 크다는 거야. 맞지? 그러면은 람다2가 람다1보다 크다는 거야. 그림 보면 당연한 건데 그럼 V2가 V1보다 크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확인하셔야 되냐면 꼭 알고 있어야 되냐면 그럼 각도가 크면 속도가 빠르네.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먼저 알아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각도가 크면 각하고 속도 요 관계가 비례라는 걸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지. 아시겠죠? 이렇게 명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딱 보고 봐봐. 여기 봐봐. 아유 스트레스. 아유. 자, 그림 봐봐. 자,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그럼 여러분 여기 위에 거를 1번 매질이라고 하고 여기 아래 2번 매질이라고 할게요. 여러분 1번 매질하고 2번 매질하고 어디가 빠른 곳이야? 어디에 빠른 곳이야? 나 이거 에너지라고 안 했는데. 나 이거 파면 그린 건데. 자, 그럼 에너지 어떻게 갖겠어? 여러분 이게 파면이야, 이게 파면. 에너지는 어떻게 간 거예요? 파면에? 누가 빠른 거야? 1번이 빠른 거지. 왜? 각도가 크니까. 맞지? 그러니까 니네 여기서 당한다, 나중에, 분명히. 그냥 선 몇 개 보면, 이게 눈깔 돌아가서, 에너지 진행 방향이군 해갖고, 문제에서는 파면이라고 지랄해놨는데, 니들은 그게 에너지인 줄 알고 푸는 거야. 알겠어? 니네 요런 거 조심해. 흥분하지 말라고, 아는 거 나왔다고.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야 돼. 알았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림을 딱 봤을 때, 아, 각도가 크네? 그럼 저 새끼 빠른 놈이구나. 각도가 작네? 그럼 요 새끼 느린 놈이구나.
일단 요거를 딱 결정해 놓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빠른 놈은 각도가 크고 느린 놈은 각도가 작고.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하이탑이니까 요 증명 과정이 아마 나와 있지 않을까? 라는 작은 소망이 있는데요. 제발 있어라. 154에 좀 나오려다가 말하는 것 같은데. 자, 154페이지, 여기 있다. 152페이지에 있다. 역시 하이탑은 좋은 책이야. 여러분, 이거 152페이지를 그냥 미친 듯이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일단 152페이지 그 중간에 박스에 갖고 공식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증명을 하시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백지장에다가 A4용지 백지장에다가 처음부터 너희들이 선생님처럼 이렇게 써내려가서 여기까지 도착을 하면 안 까먹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한 번 하면 안 까먹을 건데 근데 어차피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또 외우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또 하기 싫어진다. 그러니까 하기 싫어지면은 내가 왜 이렇게 게으르지? 라고 이제 자책하고 그거를 인정하고 그러면 나는 개선해야겠다라고 하면은 발전이 되는 시초가 되는 것인데 아우 씨발 물리 어려워. 이러면은 이제 자기 합리화지, 그지? 자기 합리화 및 이제 핑계 대는 거. 핑계 대는데 또 자기는 인정을 안 해. 그냥 물리가 어렵대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지 뭐. 자, 그러니까 15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꼭 증명을 해보면 아마 안 까먹게 될 거야. 하지만 이 수식은 물리2에서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는 식이고 물리1에서는 계산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각도를 보고 속도를 예측할 수 있으면 그쯤에서 좀 만족을 하면 되겠죠. 그쯤에서 그냥 만족한다라는 거 느낌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53페이지를 딱 보면요. 아주 신기하게 반사와 굴절이 동시에 일어나는 모습을 레이저로 보여준 것 같아요. 그죠? 레이저로 만들어준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단계 더 진화해야 되는 거는 그 아래에 있는 개념인데, 그거는 이제 잠깐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 154페이지에 시선 집중을 딱 보게 되면, 154페이지 시선 집중을 보면, 그 황토 색깔, 파란 색깔, 개진한 파란 색깔 그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을 딱 보시면요. 에너지 진행 방향의 수직으로 파면이 아주 잘 그려져 있고요. 에너지 진행 방향이 굴절을 했기 때문에 파면도 굴절이 되어 있다라는 거 인식하시고요. 파장의 길이가 길고 짧고가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에 체크되어 있구나라는 거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너무너무나 많은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아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표로 해가지고요. 여기 딱 보면 이걸 또 다 외우면 답이 없는 거죠.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을 보면 아는 거예요. 알겠죠? 그림을 보면 아는 거야. 그림을 보면 아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막 다 정리하고 외우고 이런 거는 좀 안 돼요. 바보 같은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163페이지로 가볼까요? 미안. 162페이지. 예의상 5번. 빠르게 한번 풀어봅시다. 넌 숙제가 아니었는데 풀었어? 신기하네. 자, 162페이지에 5번. 너도 풀었니? 숙제였어? 이거 숙제였다고? 왜 내줬지, 이걸? 어제 해줬나? 물의 깊이 때문에 한 거구나, 지금 이게. 빠르냐, 느리냐고.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163페이지. 7번, 잽싸게 그냥 빠르게 해결합니다. 여러분, 1번은 풀지 마. 7-1은 풀지 말고, 7-2만 그냥 봐. 7-2만 빨리 접근해. 각도가 어떠면 짱이다? 각도가 크면은, 굴절 입장에서는 각도가 작은 게 짱이긴 해. 여기서 짱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비과학적이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가 제일 느린 거죠? 딱 봐도 누가 지금 제일 느린 거죠?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라서 느린 게 아니라, 각도를 보면 느리지 뭐, 그지?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느리고, 그 다음에 제일 빠른 게 뭐 같아? 물 같죠? 물보다 더 빠른 게 있는데 공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요런 느낌만 일단 딱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66페이지. 6번. 풀어봅니다. 166페이지 6번. 여러분 지금 거기 친절하게 이제 써줬어요. 파면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파면 말고 파면의 수직으로 하나를 탁탁탁탁 그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렇지. 혜원아, 혜은아, 그 뭐야. 우리도 목요일 수업할 때 이렇게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지? 그지? 그래서 이게 나이와 분위기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야. 같은 시간 투자해도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많니. 빨리 풀어보렴. 1에서 2로 입사하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각도는 어디가 클 수밖에 없어요. 입사각이 커요? 굴절각이 커요? 입사각이 몇 도예요? 이게 이 문제가 지금 우리들에게 고도의 심리전을 걸고 있는데 여기에 뭐 이상하게 60도 이렇게 표시해놨잖아요. 맞죠? 이렇게 60도 표시해놓고 이게 고도의 심리전으로 이게 화면에 이렇게 그려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면 이거 이렇게 그려지나? 이런 느낌으로? 그럼 여기가 60도면 여기가 몇 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고도의 심리전이라니까. 그러니까 왠지 여기다가 60도 해놓으면은, 나를 바보로 하는군. 그러면 입사각은 30도겠지. 이런데 진짜로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그려보면 진짜 60도 아닙니까? 60도 아니야? 30도야? 내 눈에만 60도인 거야? 뭐야? 말을 안 해, 갑자기. 이렇게 돼 있잖아. 맞죠? 여기 60도로 돼 있는 거 아니야? 에너지 진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맞죠? 여기가 60도잖아. 여기가 30도잖아. 그럼 여기가 60도겠지? 너무 병신같이 증명했나? 이걸 이렇게 붙이면 돼. 60도라니까? 30도인 척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얘가. 알겠지? 진짜 해보면 60도라고. 60도로 들어와서 30도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야라, 그럼 각도를 봐봐. 어디가 빠르고 어디가 느린 거야? 위에가 빨라, 아래가 빨라? 위에가 빠르고 아래가 느린 거야. 근데 그게 루트 3배니. 이거 넣어보면 되지 뭐. 30도, 60도 넣어가지고 요거에다가 비율 맞춰서 써보면 되잖아. 저 비율은 어차피 일정한 거니까. 야, 파장은 위에가 길어, 아래가 길어? 위에가 길잖아. 그럼 선생님 얼마나 긴데요? 그러면 각도 알잖아. 그러면 사인 값을 알 거 아니야. 요거랑 비율 맞춰서 쓰라고. 여러분들, 내가 왜 이렇게 단순하게 말을 하냐면, 왜 이렇게 단순하게 자꾸 떠드냐면, 사인 값을 알잖아. 여러분, 각도 알죠? 사인 값 집어넣어서 계산했지? 그러면은 분모랑 분자의 비율을 알 거 아니야. 맞죠? 분자랑 분모의 비율을 알고, 나머지 여기 두 개의 비율을 못 맞춘다라는 건 심각성을 인식하라는 거야. 이거를 막 마치 멋있는 계산하는 것처럼 뭐분의 뭐는 뭐분의 뭐다 이걸 막 외우면서 계산하면서 이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 이거를 막 멋있는 계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그냥 개쓰레기예요. 이거 계산하는 거. 그것 때문에 막 어버버버버버 하고 있으면은 나의 수학적 지능에 문제가 있고 이거를 인식하라는 거야. 그냥 되게 당연한 거잖아 저거는. 계산을 했는데 2분의 3이 나왔어. 여기가 A고 B래. 그러면 A 대 B가 몇 대 몇인 거야?
A 대 B가 2대 3인 거지. 이거를 뭐 이렇게 곱해가지고 뭐 이거 3A고 뭐 하고 이거 해야 돼 꼭? 그러니까 아니잖아, 그런 거.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람다다. 그럼 얘는 몇 람다여야 되는데. 얘는 몇 람다여야 돼? 여러분 2분의 3이다. 근데 여기가 람다다. 그럼 여기 몇이어야 되냐고. 2분의 3 람다여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돼야 2분의 3에 맞춰지지. 맞죠? 이 비율놀이 하는 거 잘해야 된다, 뭐 중요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런 계산은 이게 무슨 계산이야? 계산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번 단원에서 내가 이렇게 좀 나쁘게 말하는 것 같고 뭐 되게 무시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 저런 계산 따위에 집착을 하니까 전체 맥락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개 쓰레기 같은 공식 하나도 아닌 것 같이 생긴 비율놀이 하는 것 때문에 이거에 몰입해서 이 전체 맥락이 흐트러진다고. 이거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계산일 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흐름이. 이 전체 맥락이 중요한 거지. 이거 중간에 이거 딱 외운다고 나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어? 기억, 니은, 디귿 맞춤 몇 번 나와?